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서 승리하며 정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고배를 마시며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들 예상하실까요?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면서 개양에 발이 묶였고 그나마 지원에 나섰던 인천 지역 선거도 참패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조율 없이 던진 김포공항 폐쇄 공약은 선거 막판 전국 판세에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만 살고 민주당은 죽었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항에 발이 묶이고 이재명 효과가 기대했던 건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참 이 모양이 안 좋게 됐죠.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내상 입었다.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가라. 상당한 시간 국민들과 좀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제해 왔었는데 이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 생각은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책임자가 남을 탓하며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친문 진영에선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 꼼수와 꼼수의 릴레이라는 등의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반면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번 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고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현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고, 이재명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문진석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이재명 의원이 말하기를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저도 민주당 사람이지만 네. 왜냐하면 너무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맨날 하는 소리. 민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치고 겸허히 나면 하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건 뭐 국민님도 맨날 치고 나면 그랬으니까. 예,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뭐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진다 소리는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공무원에 출마해갖고 당이 어려워졌구나 이 생각을 진짜 해야 된다니까 리더라면.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치명상을 입었다. 송영길 전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정치인은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이 무슨 대장동 문제라든가 법카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그것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분의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계가 무슨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어요. 어린애를 확 밀치면서 간다든가 무슨 뭐 심지어는 김동연 후보를 밀치고 뭐 다른 사람을 껴안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쫓아서 똑똑 두드리면서 당신 말이야 나한테 뭐 욕설하면 뭐 처법 받을 거야. 잘 지나갑니다. 자, 비켜주세요. 조심하세요. 저 욕하는 거 범죄행위입니다. 다 퇴진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됩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다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무슨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저 사람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저 지역을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송영길 대표는 대신 물러나주고 이런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구나라는 그런 데다가 그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혹들 같은 게 물론 이게 뭐 누가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기만 살고 당은 다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아마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 특권, 의정활동 담보책으로 마련들에 놓은 거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혜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예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뭐 이번에 이재호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 죄송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이 사법 절차로부터 방벽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실효성도 없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지금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벗기 위한 말끔한 노력을 본인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괜히 섣불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되겠다. 또는 뭐 중추적인 어떤 인물이 되겠다라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당도 같이 망치게 되는 꼴을 자초하게 된다. 방탄 문제는 저도 방탄이 국회의원 되거나 뭐 여당 대표가 된다 그래서 방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할 때 전직 대통령 둘도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뭐 지금 이 법대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혐의가 있어서 조사에 들어가면 이재명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것보다가 본인이 비울 줄 알아요. 이제 본인이 비우고 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차례지 당을 딛고 자기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저 아까 이제 전당대회 출마 못할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홍천 의원도 출마 못할 거다.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의 당사자여서 실제 나설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이재명 의원은 그 자체로 혁신과 자성의 대상이라며 자숙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대선 때 진 패장 후보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 온 건데요. 우리 당은 이제 책임 정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나 그러면 뭐 영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서 이랬는데 이재명 의원이 전에 뭐 대선 끝나고 뭐 비대위원장 하겠다, 뭐 당대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본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됐지만 그리고 본인은 총괄 선대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경위가 어떻든 간에 본인이 노력을 어찌했든 간에 관계없이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 당대표 출마는 좀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본인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마음속에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빨리 접어라.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하여튼 혹독한
그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선두에 이재명 후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인데 본인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요. 이재명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그건 뭐냐면요. 이재명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당에서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노출이 된 거죠. 김동연 하나가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재명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덕이 아닙니까? 헛다 대고 이재명이 한 게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분이 해오신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는 뭐 실제로 다른 것들 별로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정치적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수사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뭐 당대표를 수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당대표가 돼서 뭐 일정 부분 그런 형사적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당을 송두리째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위 개딸 뭐 이런 뭐 양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저 이제 또 엄청난 문자 폭탄 보내면서 집단적 괴롭힘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은 당에 지금 이렇게 오도된 길로 간 거에 제일 1등 공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말하자면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개혁해야 될 칼자를 쥘 어떤 힘이 당내에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쨌거나 당내 패배에 책임보다는 본인이 당선된 거에 안도할 거다. 뭐 그것까지 말씀을 저한테 유도를 하시면 당에서 살아나기 어렵지.